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내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기 걸기 운동이 대전에서 시작됐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대전시청 북문 앞과 서대전 시민공원 주변에 남북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자체 제작한 한반도기 400개를 개양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기 걸기 운동은 사전 신청한 시민 400명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각각의 한반도기에는 후원 시민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내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을 담은 의미 있는 합의문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또 세종시 차원에서도 남북 교류를 위한 사업을 탐색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전국 방역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7일 아산 산란개 농장에서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40일간 추가 발생이 없어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AI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내렸습니다. 또 지난달 26일 경기도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도 오는 30일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세종시에 이어 대전과 충남도 다음 달부터 오존 경보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존 경보 상황실이 운영되고 오존 농도에 따라 학교, 동, 주민센터 등 각 기관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광판 등을 이용해 3단계 경보를 알리게 됩니다.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질 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일반 시민들도 호흡기 자극 증상이 증가하는 만큼 야외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KTX가 대전, 서울을 1시간 이내로 달리지만 지난 시대의 특급 열차는 바로 새마을호죠. 이 새마을호가 이달 말 50년간의 운행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은퇴를 앞둔 새마을호에 많은 시민이 탑승해 마지막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는 저마다의 사연을 되새겨보는 추억 여행이기도 합니다. 이승섭 기자가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1969년 관광호란 이름으로 개통된 새마을호. 1986년부터 2세대 새마을호가 운행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가까이 걸리던 시간을 4시간대로 단축해 KTX 등장 전까지 최고급 열차로 사랑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빨랐죠. 일반 열차에 비해. 그때는 이제 새마을은 좀 값이 더 비싸고 해서 이용하기가 좀 어려웠고 보통 이제 통일호를 주로 이제 사람들은 이용하고. 최고 시속 150km. 2000년대 전까지 초고속 열차였던 새마을호는 KTX와 ITX 새마을호의 등장으로 지금은 장항선 구간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KTX에 밀리면서 또 오래 타면서 이제 내구연도 됐고 해가지고 좀 없어진다고 하니까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새마을호가 50년 만에 철로를 떠납니다. 이달 말 모든 운행을 마친 뒤 구형 새마을호는 내구 연한이 다 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폐차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저녁 새마을호의 마지막 열차표는 한 달 전에 이미 매진됐고 수많은 시민이 추억을 남기기 위해 새마을호 여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탔는데 그것도 추억이 있는데 없어지니까 철도박물관에 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는 30일 마지막 기적을 울릴 새마을호. 아날로그 시대의 특급 열차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야생대마를 채취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20살 박모 씨 등 고교동창생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안동의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167g, 시가 3,300만 원어치를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고교 동창인 이들이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대마 판매에 실패할 경우 강도를 모의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에게 6대 복지정책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6대 복지정책 공약에는 복지기준선 재정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대전 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와 재가노인 생활안심센터 설립 등이 포함됐으며 다음 달 대전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공약 협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추가 이전으로 새롭게 지어질 정부 세종청사 새 청사 입지가 다음 달 말 결정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 초 신청사 연구 영역에 들어간 데 이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후보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9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세종시에 새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이곳엔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인사혁신처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지난달 기준 대전 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은 740호로 전달보다 3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충남의 미분양 주택은 9,738호로 전국에서 경남 다음으로 많았으며 세종은 미분양 제로를 이어갔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대전이 17.5% 증가한 29호, 충남은 10.5% 증가한 2,533호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첫 독자 우주발사체 이름을 다음 달 말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별도의 명칭 없이 한국형 발사체로 불린 독자 우주 발사체 이름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는 로켓이나 위성의 고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적외도인 600km에서 800km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3단형 우주 발사체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데 오는 10월 시험 발사를 통해 75톤급 주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특별 행사가 펼쳐집니다. 가족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어린이 뮤지컬 공룡이 돌아왔다가 다음 달 4일부터 4일 동안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상연되고 국민 배우 이순재, 신구가 출연하는 앙리 할아버지와 나는 다음 달 4일과 5일 무대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